꿈에 대한 광기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가능할까요? 그 말씀이신가요, 혹시? 꿈을 향해서 이제 미친 듯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 이런 건가요, 혹시? 네? 꿈을, 이게, 제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책을 쓰는 것과,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유튜브를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뭔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뭐 시크릿이라든지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방송을 많이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거나 좀 납득이 안 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와닿을 수 있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쓰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 VD나 R이니 뭐 이런 걸 사실 구분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지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몇몇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거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해서 그냥 어떤 법칙의 이름을 붙인 것뿐 아닌가. 그래갖고 꿈에 대한 광기? 이런 것도 사실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거고, 그런 거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것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반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양된 상태, 그러니까 되게 즐거운 상태,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되게 즐겁겠구나, 되게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뭐랄까 충동질이 시작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저쪽으로 가자, 저게 너한테 잘 맞는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그 꿈을 향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에 관련된 정보만 눈에 보이고, 그 꿈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그 꿈에 관련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생기고, 효율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그 소원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도중에 어떤 좋은 일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운도 작용하고, 그런 거죠. 이런 어려운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설명을 한다면, 사람들이 생소해할 만한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해버린다면은, 저한테 최근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충칸이, 그러면은 진짜 그냥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랑 이런 포라클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왜냐면은 포라클에서 제가 하는 말도 맨날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라고, 늘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헷갈리죠. 결국엔 행동을 해야 되면 행동은 노력 아닌가요?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법칙들과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이론들과 세상의 이치들과 다른 게 뭡니까? 라고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헷갈리시나요? 근데 사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름표를 붙여서 그렇지,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크릿 책을 맨 처음에 봤을 때도 내가 하고 있던 거잖아.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원래 했던 거랑 뭐가 다르지? 그냥 내가 원래 살아오던 삶이랑 비슷한데? 그냥
꿈꾸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냥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뭐 감사하며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굳이 막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던 거를 조금 더 누가 그냥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 간단하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시크릿 뭐 끌어당김 법칙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죠? 시크릿이라는 책을 봐도 옛날부터 이제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이제 말과 행동을 토대로 이런 법칙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책이잖아요. 저게 시초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크릿이라는 책이 시초가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내려오던 것을 정리를 요즘 시대에 와서 한 번 더 한 것 뿐이잖아요. 새로운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새로운 누가 만들어낸 어떤 마법 같은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써놓긴 했지만 원래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한 거고 가능성이 무한한 것 뿐이지. 굳이 이렇게 끌어당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른 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전혀 모르면서도 이거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헷갈려갖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런 책들을 보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받고 더 이제 삶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잘 살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막 자신의 삶을 억지로 바꾸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막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알게 된 뒤로 갑자기 막 행동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상상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 라이프 사인에 대한 이야기 하고 네 사실은 이제 포밀리 분들 저한테 이제 질문 남겨주신 거 그냥 생방송에서 답변해드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보다도 갑자기 이해되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VD나 R이나 뭐 이런 마음의 법칙들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정말 쉬운 말로 이제 삶을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가슴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에 집중해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영감을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남들 눈에는 그게 얘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행동하는구나 라고 보이겠지만 이 사람은 근데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 노력이라는 거는 진짜 무언가 잘하려고 막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애쓰고 있지 않아요. 즐기고 있어요. 이 과정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일에 효율이 붙고 그 효율이 붙으면은 이 사람이 더 신바람이 나고 즐겁고 막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좋은 일들이 생겨요. 금상첨화죠. 좋은 그런 웃으면 복이 온다. 쉬운 말만 쓰는 겁니다. 쉬운 말만 쓰면은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죠? 웃으니까 복이 와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필연들이 그 사람한테 행운처럼 나타나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돼요. 굳이 막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법칙이 있잖아요. 사실은 잘 봐요. 호호포노포노, 힐링 코드, 어포메이션,
확언, 뭐 트랜스서핑, 심성화, 뭐 연기하기, 뭐 네빌라이징 뭐 등등등 해갖고 막 이름 붙여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세계에서 온 백일액이죠. 뭐 그런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저는 작년에 시험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간절했고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이번에 한 번 더 준비를 하는데 얼마 전부터 간절한 마음 같은 게 안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억지스러웁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미래가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뭐 라이프 사인도 그렇고 뭐 어떤 자기 개발서를 봐도 그렇지만 많은 책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걸 하면 가장 좋을까? 지금 우주가 나한테 바라는 건 뭘까? 신이 나한테 바라는 건 무엇일까? 세상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책을 계속해서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지금 내 소망들이 더 급한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와닿지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굳이 억지로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고 싶지 않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 실패했다고 했죠? 어떤 시험에 떨어지셨다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 꿈에 대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지, 혹 나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길이 있는데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지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회사에 합격하는 게 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했어요.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천직을 발견한 겁니다. 천직을. 내가 찾고 있던 일이 여기에 있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이 회사에 합격을 했으면은 여기에 못 갈 뻔했네. 정말 다행이다. 떨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아니면은 회사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을 예로 들면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깨지게 됐습니다. 헤어졌는데 처음에는 너무 생각도 많이 나고 괴롭고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마음 정리하고 나서 그냥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서 일을 잘 해갖고 좋은 진짜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고 나니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아름답게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하겠죠. 그때 그 사람이랑 안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연애를 했으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테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뺏겼을 테니까 지금만큼, 물론 망하진 않더라도 지금만큼 잘 될 수는 없었을 거고, 그래갖고 만약에 현재 상황이 안 좋아졌다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때 내 일에 집중해서 내 일도 잘 풀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자기계발서 마음 공부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상황을 무조건 만들어낸다, 100% 창조한다 보다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타나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나타나든 내가 원하는 날짜보다 늦게 나타나든 그거랑 상관없이 늘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고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했어요. 충칸이 어떻게 하면 소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원 이루죠? 충칸이 어떤 영감이 잘 안 생겨요 하면서 뭔가 소원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딱 맞춰갖고 거기에 대한 질문만 딱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자꾸 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소원을 이루면 좋고 이루지 않아도 좋고 그냥 삶의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갑자기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행복하니까 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니까 됐지가 됐을 때 그때 웃기게도 별로 그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게 없어져요. 그쵸? 크게 바라는 게 없을 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우니까 채워지더라, 비울수록 채워지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컵에다가 자꾸 이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는 물이 자꾸 막 넘쳐서 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고 물잔을 다 비우고 딱 가만히 놨을 때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더 채워진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건 아닐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은 너무 좀 심오한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괜찮나 싶은데